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북 김천에 있는 임야를 관제인이 매각을 성공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채무자가 자녀에게 이 부동산을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자 채권자 자산관리회사가 사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자 채권자 파산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공유자가 공시지가의 매수 의향을 밝혀 채권자에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고가 매수자가 없을 경우 매수 희망자에게 매도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들었는데 채권자인 자산관리회사가 300을 더 써낸 거예요. 최종적으로 1,5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공유자는 1,200만 원 정도로 이제 매수를 희망했는데 자산관리회사한테 지금 누가 공유자 중에 누가 1,200에 이걸 살려고 하는데 주회사의 의견은 어떻냐? 싸냐 비싸냐? 아니면 별다른 뭐 대안이 있냐? 의견을 물으니까 채권자 자산관리회사가 좋다. 1200보다 자기네가 300 올려서 1500만 원에 매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안에서였던 별개의 쟁점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 규모와 자녀 양육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선고 당시 58년생으로 약 55세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번 주거 관계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2003년에 2004년은 배우자의 전세보증금 8천만 원 계속 이렇게 살다가 2005년은 건설회사의 어떤 소유의 주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기숙사 2010년부터는 지인의 거주지에 무상거주하고 있습니다. 무상거주 이런 경우 선배 부인 거주지에 이제 무상거주는 선배 부인이 명의로 세를 얻고 아마 월세도 30만 원은 본인 돈으로 낼 겁니다. 이런 거는 사실상 무상거주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채무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자기 돈 아니고 월세도 혹시 내줄 수 있으니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직업 이력은 99년부터 2003년에 컴퓨터 전산 소모품 어떤 무역 내지 판매업을 한 것 같습니다. 도소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구 제조 회사도 하고 직원이었죠. 그 다음에 중국집 배달원, 팩스용지 제조사 직원, 그 다음에 뭐 배달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결국은 채무자는 97년경에 이제 이미 그 사업이 좀 부도가 났죠. 이제 보증금 채무소송에서 패소해서 거의 2000년부터 이후로는 아주 어렵게 살아왔죠. 요 북부지방검찰청 형사고소, 강제집행 면탈죄, 무혐의, 증거불충분. 이거는 아마 이 대부 자산관리회사가 이 사건 경북 김천에 있는 임야를 아들한테 증여한 거. 이게 대부분 왜 강제집행 면탈죄가 무혐의 나오냐면 강제집행 면탈죄는 채권의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 허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들한테 양도하는 것은 아들한테 이제 증여인 거죠, 증여. 그 증여 자체는 뭐 무상으로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을 이전해 주는 거죠. 거기에 뭐 어떤 허위성이 없죠. 그래서 이게 강제집행 면탈죄의 어떤 형법상 구성 요건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고소를 하면 대부분 형사는 대부분 무혐의가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에서는 사행위 소송에서는 거의 100% 이기죠. 2005년에 이혼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부모님, 그 다음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도 하나 있습니다. 채무가 많죠.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22억입니다. 아마 그 법인 보증 채무가 거의 뭐 22억이죠. 나머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북 김천에 있는 그 부동산 이분 지분이 80%, 80%. 근데 이 지분만 갖고는 좀 힘들죠. 매각하기가. 전 배우자 재산으로는 임차보증금 8천이 있는데
재산 분할은 아마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2005년에 이혼했는데요. 자녀들이 양육을 했겠죠, 이때. 그래서 한 8년 전이면은 애들이 어떻습니까? 14살이었죠. 중고생인 시절에 배우자가 보증금 8천 갖고 두 자녀를 거주하는데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자녀 재산이 이거 이제 사행위 소송에서 취소한 거, 원상 회복된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양생명 보험 해약 환급금이 있었는데 246만 원은 이 당시 아마 120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면제 재산이. 또 만성 유기양이 있으니까 포기했습니다. 일단 조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매각과 이혼 시 재산 분할의 적정성. 2005년 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임차보증금 8천만 원을 교부한 거. 이게 과연 적절한 재산 분할이냐? 부인 대상이 되느냐? 이등 만약에 적정하지 않다면 부인 대상은 되죠. 지금 2012년이니까 부인권 제척 기간이 10년이란 말이에요. 15년까지는 재개할 수 있는 거죠. 당시 나오죠. 딸은 17세, 아들은 14세. 한참 돈 많이 들어갈 때죠. 양육을 전 배우자가 맞는 조건으로 거주지 임차보증금을 채무자가 포기하고 협의혼. 당시 채무자의 유일한 자산이 배우자 명의 임대차 보증인 것으로 보아 다소 부적절해 보이나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은 아닌 것으로 이제 판단됐죠. 설사 가장이혼이라도 이거 어떻게 밝혀낼 방법이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한다 하더라도 힘들죠. 일일이 가서 사는 거를 들여다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적절한 어떤 사항을 놓고 규범적으로 그냥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애들이 다 컸다. 예를 들어서 한 25, 30살 됐는데 유일한 재산인 그 8천만 원을 배우자한테 넘겨줬다. 그럼 또 다른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채무자 소유 부동산 매각 방향. 이제 채무자가 96년 취득한 부동산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8공산 도립공원 인근이고 하나는 속리산 국립공원. 아마 이게 상주하고 그 충북 괴산인가요? 거기 경계에 있는 임야였을 겁니다. 국립공원에 위치하는 임야고 자녀들에게 증여했으나 채권자 자산관리 대부가 사행위 소송에서 이제 승소를 하고 채무자가 패소하죠. 채무자가 아니라 이제 아들들이 패소했겠죠. 국립공원 하나는 공립 8공산 국공립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현재 채무자 지분이 80%이고 나머지 공유자 각 10%인 공유산지로서 공시지가는 비쌉니다. 2,500만 원. 공유자 중 박모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약 1,200만 원에 매수 의향을 밝혀왔으므로 가격을 적절히 조정하여 신속하게 매각하고 사행위 취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에게도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이게 의견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의견을 안 구하고 공유자인 박모 씨에게 1,200만 원에 매각을 했다. 이미 계약을 하고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도장을 찍었는데 채권자가 이제 불만을 표시해요. 자기네가 열심히 소송을 해서 공시지가 2,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원상회복시켰는데 관제인은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헐값에 매각을 했다. 공유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서운하죠. 불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채권자한테 이 사정을 알리는 게 이 사건의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관제인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었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론은 그 채권자가 1,500에 사겠다. 1,500에. 그래서 이제 매각일 경쟁 입찰 비슷하게 되었죠. 그래서 채권자는 아마 그거를 사서 세제 혜택 같은 거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 부실 채권과 관련된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굳이 그 1,500만 원을 사갖고 자기네가 무슨 뭐 부동산 투자회사도 아닌데 분명히, 그리고 또 일부 또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건은 그 포인트는 뭐냐면 무수히 많은 부동산, 제가 지금 이제 부동산 한가 사례에 대해서 이제 별로 가치 없는 지방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한 20개 정도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시간 나는 대로 올리는데, 그 케이스를, 사안을 들여다보시면 결국 한 케이스에서 한두 가지의 어떤 배울 만한 점이 나오죠. 아, 이거는 뭔가 아이디어를 떠올 만하죠. 아, 이 사안에서는 채권자 의견 청취가 중요하구나. 그럼 채권자 의견 청취가 중요하다는 거는 사실 뭐 부동산 매각 사례에서는 공통적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채권자들한테.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불만 제기를 안 하는, 대부분 뭐 의견 청취를 한다 그래도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없죠. 그래서 이 사건은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